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세계를 전공생을 위한 인문형 데이터 큐레이션 묶음 강좌 큐레이션 플랫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5주차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5주차에도 역시 그 노션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시에는 다단과 검색과 옮기기, 템플릿 가져오기 등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션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다단 같은 경우는 이제 노션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2계열, 3계열, 4계열, 5계열 열을 이렇게 분류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단이라고 복사를 하면 여기에도 다단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4개가 다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먼저 제가 다단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콘텐츠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불러와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제어를 하시고 이 이미지를 저희가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옆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것들을 복제를 해서 이미지 여기 보시면 이미지의 라인이 그려지죠. 우리 하늘색 수직 라인이 그려졌을 때 이렇게 놓으시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니면 콘텐츠를 통해서 다단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단으로 만들 경우에 1단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이것들을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검색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검색이라고 했죠. 좌측 상단.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K묵이라는 검색어를 이렇게 넣으면 K묵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검색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많을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페이지 내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내에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그 하키로 합니다. 컨트롤 F를 저희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검색 그 창이 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데이터다. 그러면 이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말들을 저희가 49개 결과가 보여주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검색을 데이터가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각각의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위치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찾기는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옮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럼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페이지를 한번 작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규 페이지도 이렇게 아이콘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점 6개 있죠. 이 6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옮기기 있죠. 옮기기를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옮길 페이지 있죠. 저희가 신규 페이지라고 했죠. 신규 페이지, 이 페이지로 이것들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옮겨졌죠. 그래서 옮기기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특정한 페이지로 옮기고자 할 때 이 기능을 쓰시면 아주 유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이 만들어내는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참고할 만한 좋은 기능이라든지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현재 작업하는 페이지로 옮겨서 저희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링크 복사를 해서 내가 기존에 작업한 부분으로 작업하고 있는 여기로 이렇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규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이 데이터가 원본이고 아까 그 페이지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태블로를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새 태블로라든지 이런 새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여기 여러분들이 그 태블로를 태블로 하단에 보시면 여기 템플릿이 있죠. 그러면 템플릿을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학생,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인사, 기타 뭐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 이런 식의 틀들이 있죠. 만약에 저희가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의 뭐 성적 산출기, 취업 원서, 뭐 예를 들어서 독서 목록 클릭해 볼까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독서 목록도 저희가 이것들 한번 참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인 이름대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2단으로 그 다음에 이 3단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단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단을 늘려서 이 작업을 우리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정도로 이것도 조금 이렇게 늘어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단에서 1단에서 이렇게 다단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서는 지금 많은 그 태블릿이라든지 템플릿 이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면 내가 이것들을 템플릿 사용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템플릿 수정이 되고 편집 내용을 저장을 하면서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웹페이지에 이 독서 리스트라는 이런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내가 임의대로 내 개인적인 용도에 더 맞게끔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독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여기서 클릭하시려면 열기가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목과 유형을 이렇게 위치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열기에서 이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태, 그 다음에 저자, 출판, 발간일, 출판사,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출판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별점, 유형.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태, 아니면 뭐 독서 완료 이것들을 체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안 돼 있지만 표지 이미지 있죠. 표지 이미지도 여기다가 둘 수 있습니다. 속성에서 저희가 파일 이미지, 그러면 표지 이미지, 그래서 표지 이미지도 이 임베드 주소를 통해서 저희가 표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링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링크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표지는 지금 아직 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영화 쪽인데 이 부분이 이제 책이라면 그 이미지가 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이제 템플릿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점 3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가져오기 창이 이렇게 열리죠. 그럼 가져오기 창이 에버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트릴로, 그 다음에 우리가 워드라든지 CSV, 그 다음에 드롭 페이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항목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CSV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CSV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를 올 파일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열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저희 그 연구소, 이제 연구재단에서 하는 이제 연구 프로젝트의 선정 결과입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가요? 지금 현재 페이지가 하나의 페이지가 독립된 페이지로 열리면서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삭제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단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값 모두 세기를 하면 137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점 3개를 클릭을 하면 뭔가요? 이것들을 복사를 하실 수도 있죠.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 복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페이지라서 전체 페이지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위에 다른 소스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것들이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이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먼저 정렬도 말씀을 드렸죠. 정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선정 연도별로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선정 연도별로. 그러면 선정 연도에서 다시 정렬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 책임자 있죠. 연구 책임자 형태로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관 이렇게 저희가 이 값을 수정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영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도, 그 다음에 경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좀 들어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 속성을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성을 제가 여기 다중 선택이 지금 안 되죠. 그러면 하나하나 속성 삭제를 이렇게 이제 엑셀 들어올 때 엑셀의 우측 그 시트가 불필요한 부분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열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특별하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삭제를 하면 전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다중 선택이 현재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만 위치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을 그 엑셀 원본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들어오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재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데이터 시트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삭제가 됐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대로 예를 들어서 연번을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바꾸기, 위도 경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선정 연도,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 부분이 연구 책임자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인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있죠. 기관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위도 경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분야가 들어가 있죠. 분야. 그 다음에 연구 과제명. 그 다음에 접수번호. 만약에 접수번호도 뭐 필요 없다. 그런데 접수번호가 지금 전화번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는 속성 편집을 해서 전화는 아니죠. 그럴 때는 아마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하나를 속성 추가를 해서 전화번호를 먼저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전화는 뭔가 자동으로 이것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것들을 항상 전화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카이프가 활성이 되어 있다면 스카이프가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다 옮길 수 없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그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걸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없는 번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화가 아마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선정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복제를 링크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 복사를 해서 저희가 신규 페이지 노션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인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콘텐츠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면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수정이 됐죠. 그러면 선정 결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수정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게 데이터의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원본과 그 다음에 여기 복제된 이 데이터들은 서로 데이터가 동기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양한 데이터라든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원본이면 원본에서 수정을 하나 그 다음에 링크된 데이터에서 수정을 하나 수정 결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션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이거로 저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페이지를 작은 페이지 넓이로 하면 넓게 이렇게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옮기기도 있고 링크 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CSV라든지 그 다음에 뭐 PDF라든지 이런 데이터의 세트를 가지고 이것들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통상적으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뭐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인쇄해서 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외부의 데이터죠. 아까 에버노트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구글 독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노션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그래서 다른 툴에서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복잡한 이런 틀로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져올 때 쓰시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TML이라든지 이런 문서들도 저희가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DOC 문서 있죠. MS 워드 문서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져오기 같은 경우 CSV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많이 사용 빈도가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그 5주차 3차 시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션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약간의 사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실습을 하다 보면 노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법이나 맥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